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루미. 저는 도리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펭귄 닮은 오리입니다. 팽호. 사실 오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본 적은 별로 없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종으로서 한 번쯤 꼭 다뤄야 하는, 그게 정말 펭귄 같은, 한반도에도 펭귄이 도래한다. 이런 사실은 정말 놀랍잖아요. 한 번쯤 꼭 다뤄야 하는, 특히 이런 시즌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오리 아닌 오리, 펭귄 오리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펭귄 닮은 오리들은 바로 바다오리들입니다. 이 바다오리과라는 과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과인지는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익숙하세요? 저한테는 익숙한데 듣는 분들은 안 익숙할 것 같은데. 뭔가 도감을 넘기면서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환상 속의 동물처럼 제 마음속에만 남겨놓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이름이 안 유명한 건 아닌데 일단 본 건 절대 아니고 기사 같은 걸로 주로 접한 그런 새들인 것 같아요. 먼저 이 바다오리과의 특징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다오리과에는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속하는데요. 정말 한반도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종들이 도래합니다. 도래한다? 라고 하기에는 좀 미조가 많긴 많지만 어쨌든 그것도 도래하는 거죠. 그렇죠. 길을 잃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한 페이지도 아니고 무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두 페이지? 네. 여러 페이지라고 포장해도 페이지는 아니냐. 홈페이지. 생각보다는 여러 페이지에 걸친 새들이 있다. 네. 그런데 눈에 띄지는 않다. 이런 특징이 일단 일본 특징이고 다양성이 있지만 안 보이는 그런 게 특징이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생김새에서 모노톤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모노톤? 네,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가끔 어떤 색이 참여되는 종들도 있지만 주로 주로 검은색과 흰색 네. 또는 회색으로 이루어진 애들로 거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크고 다리랑 꼬리가 짧은 게 특징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의 특징이에요. 정말 진짜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머리 크고 다리 꼬리 짧은 게 특징. 왜냐면 다들 능숙하게 잠수하는 친구들이에요. 다리가 길면 잠수하기 어렵지. 머리가 큰 거는 이제 날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잠수는 잘하네. 근데 오래 날지 않아요? 네, 제법. 그니까. 나는 것도 잘 날지. 완벽해. 네. 걷는 것만 못해. 뭐 그래도 나름 잘해요. 잠수성 오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니까. 잘 서 있고. 완벽해. 만능이야. 육지에서도 완벽해요. 육각형 새네. 특징은 다들 능숙하게 잠수를 하고 물 속에서 날갯짓을 한다는 게 이런 잠수 전문가적인 특징이죠. 네. 왜냐? 오리류들 중에서는 물 속에서 날갯짓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구죠? 바닷거? 그렇죠. 바닷거만이 물속에서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시험 100점. 근데 얘네는 모두가 물속에서 날갯짓을 한다는 겁니다. 딱 느낌이 오죠? 전문가 느낌. 오리보다 훨씬 능숙한 잠수 조류라는 뜻입니다. 이제 날 때는 이 수면 위를 직선으로 나는 게 특징입니다. 바다에 주로 서식을 해서 이 많은 종들을 육지에서 관찰하기는 어렵다. 이름은 바다오리지만 오리와는 다르게 암수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까지가 바다오리 특징입니다. 저희가 그 바다오리 중에서 오늘은 세 종을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바다오리 대표인 바다오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오리, 몸길이 42cm의 겨울 철새이고 드물게 도래합니다. 드물게 스케어스 도래합니다. 바다오리 어떻게 생긴지 바로 떠올리실 수 있나요? 네. 뭔가 올. 까맣고 하얗고 유선형의 까맣고. 몸. 유선형의 몸. 그러니까. 그쵸? 근데 뭔가 서 큰 있기도 머리. 하면서 오리인데 부리가 다시. 뾰족해. 네, 그쵸. 오리보다는 조금 몸이 서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가마우지처럼? 근데 좀 더 뭔가 맞아요. 말랐다?
뭔가 가로보다는 세로로 네, 보게 맞아요. 되는 색. 다른 이과에 속하는 다른 친구들은 가로인 애들도 제법 있는데 이 친구는 세로인 느낌이에요. 도감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김새를 설명해드리자면은 네. 놀랍게도 여름깃, 겨울깃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몸 윗면과 머리가 까맣고 몸 아랫면이 흰색이다. 정말 단조롭죠? 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큰 특징이 이제 날개를 접었을 때는 허리 쪽에 흰 줄이 보이거든요. 그게 굉장한 특징인데 그게 허리에 흰 줄이 있는 건 아니고 날개를 펼쳤을 때 둘째 날개깃이 흰색입니다. 이제 둘째 날개깃이라고 하면 날개 바깥쪽은 아니고 그 겨드랑이 쪽에 가까운 밑에 있는 애들 걔네가 둘째 날개깃입니다. 그게 흰색인데 그게 선처럼 있어가지고 날개 접었을 때 흰 선이 보이는데 그게 굉장한 포인트죠. 그리고 다리마저 검은색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노톤을 구현해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건 여름깃이죠. 하지만 겨울철새죠. 이게 뭔 말이냐? 겨울에 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찍은 사진만 봤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름깃이 아마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여름깃은 더 깔끔하게 머리가 다 까맣고 목 부분까지 까매서 거의 수면 위로 나온 부분이 죄다 까매요. 근데 겨울깃은 얼굴에서도 뺨 그리고 목 부분은 흰색이고 그 여름깃에서는 그 수면 아래쪽 부분이 마냥 하였는데 옆구리랑 엉덩이 쪽에 뭔가 거뭇한 무늬 같은 게 생깁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바다오리 겨울깃 모르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실은 그렇게 알지 못해요. 바다오리에 대해서. 그리고 겨울 철새인데 겨울깃에 덜 익숙하다는 게 정말 웃긴 특징이네. 그래서 검색어로 바다오리라는 한국말 검색어를 써도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여름깃이에요. 주로 깔끔하게 생긴 여름깃이 주로 나오고 실제로는 겨울 철새인데 겨울에 본 사람이 없다 라는 하나 것으로 보기 추정이 돼요.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기도 워낙 어렵더냐.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해안 지역에 주로 도래를 합니다. 근데 정말 전 놀라웠던 게 사실은 조금 거리가 먼 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도래를 하지만 이제 뭐 겨울에는 솔직히 바다에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더 보기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정말 놀라웠던 사실이 북한에 굉장히 큰 무리가 번식을 한다라는 하나오리가요? 알고 계셨나요? 북한에서 도래하는 게 아니고 번식. 월동이 아니고 번식까지 어머, 해버리는. 어머, 진짜? 북한 어디야?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동해안이에요, 어차피. 그쵸? 어차피 동해안. 북쪽에 일려나? 어머,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동해안에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기록은 번식기에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번식기에 무리를 지어요. 그 말인즉슨 적은 수가 도래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북한을 가면 만약에 얘네 번식지가 정말 있다면 굉장히 많은 수를 한 스팟에서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함경 북도에서 한대요. 제법 선봉알섬. 북쪽이긴 하네. 선봉알섬. 섬 맞아. 섬에서 주로 번식을 하는 것도 또 특징입니다. 근데 그 섬이 외딴섬, 어딘지는 외딴섬 출신. 그 섬이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다. 사지도 못할 것 같다. 러시아랑 가까운 쪽 아닐까? 추운 데니까. 그러게. 우암리 서남쪽 약 5km, 선봉항에서는 약 15km. 왜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북한 천연기념물이에요, 여기가. 아, 가마오지, 기념물. 흰수염 바다오리, 제갈매기, 괭이갈매기, 바다오리, 바다새오리, 흰눈썹 바다오리. 그래서 대단하다. 북동쪽 절벽에는 갈매기류, 중간 상단에는 바다오리, 바다새오리, 가마오지, 칼새. 그다음에 서쪽 사면에는 흰눈썹 바다오리가 땅속에 와. 구멍을 파고 번식. 흰눈썹 바다오리 진짜 부럽다. 왜요? 귀엽잖아요. 아, 특이하잖아. 우암리. 근데 이제 북한은 어차피 못 가잖아요. 저희가 한국 국적으로서. 어차피 그 외의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다른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다 외딴 섬인 건 맞다. 일단 우리나라 벗어나면은 그래도 볼 수는 있다는 네. 거죠. 번식기에 1800만 개체가 무리를 짓기도 한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흑백이니까 이제
땅이 거의 안 보이고 그냥 흑백 이런 구슬들이 이렇게 나열된 것처럼 그 빽빽하게 우리를 진 채로 번식을 합니다. 근데 정말 번식기에 이제 번식기 행동밖에 설명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지만 번식기의 행동이 특징적인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놀랍게도 정말 펭귄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일단 둥지가 딱히 짖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라운드에 냅다 산란 하고 품을 때 선체로 물갈퀴 위에 알을 얹고 아랫배로 따뜻하게 한다라는 그렇죠. 완전 펭귄틱한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육지에서도 잘 서 있는다는 뜻이 되죠, 이게. 잠수도 잘하는데 쓰는 것도 잘한다. 이런 불공평한 특징. 사기다. 정말 펭귄 같은 특징. 그리고 육지에 있을 때 머리를 좌우로 움직일 때가 많고 과시 행동을 할 때 절을 하듯이 머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뭔가 오리들 구애 댄스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명이 나와 있었어요. 몇 년이게요? 25년. 10년. 20년이에요. 그래, 바다오리들은 꽤 오래 살더라. 제법 오래 살죠. 이제 번식지에서 뭔가 많이 도래하고 수명도 길다 보니까 연구가 전 제법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9살에서 10살 정도가 번식의 절정? 절정이요? 네, 그때가 0.7의 확률로 번식 성공률이 높아지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번식 성공률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아마 노화가 되지 않는가?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식기에 많은 무리가 도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털을 골라주고 이런 행동이 자주 관찰되는 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다. 주로 파트너와 이웃 간에 발생한다고. 이웃. 귀엽죠. 하지만 이런 것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에는 겨울에만 도래하는. 어딘가에는 이런 새가 동해안을 떠다니고 있다. 지금도 이런 생각으로 이제 희망적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에 배 타고 탐조 나갈 일 있으면 바다오리를 기대해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의미인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살면서 이제 희망 가지셔야 이런 말입니다. 소통 실패였죠. 이상 제가 준비한 바다오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도요목 바다오리과의 또 다른 바다새우리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바다새우리는 이제 몸 길이가 약 25cm로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죠. 제법 크네요? 제법 크다고요? 25cm인데? 내 예상에는 20cm. 정말 작게 보셨군요. 그리고 20cm면 거의 저번 화의 메추리 정도의 크기? 그리고 메추리보다 조금 더 큰 느낌이네요. 일본어로 바다참새라고 불릴 정도로 일단 바다오리과 중에서는 굉장히 바다참새? 지금 도래 현황이 어떻게 바다참새가 될 수 없는 바다참새가 뭐예요? 일본어로는 바다참새라는 뭔가 했어. 생긴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생긴 것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도래 현황을 살펴보시면 흔한 겨울 철새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습니다. 말이 날 속인다. 그렇죠. 이제 도감을 읽어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도래 현황을 갖고 있는 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새우리는 이제 겨울에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개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원커먼 스퀘어스였나? 그렇다고 합니다. 여름깃, 겨울깃이 다르고요. 정확하네요. 네, 여름깃과 겨울깃이 다르고요. 이제 겨울깃에서 여름깃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겨울깃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리는 짧고 흰색이에요. 바다오리는 부리까지 검은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오리는 부리색은 조금 다르다는 점. 그래서 이제 나머지 특징은 약간 바다오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는 검고 몸 윗면, 그러니까 등은 회색입니다. 아래면은 이제 흰색 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름깃은 여기서 다 똑같은데 흰색 눈썹이 생겨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뒤로 축 처지는 뭔가 슬프고 불쌍하고 아련한 인상을 보이는 그런 흰색 눈썹이
뭔가 이렇게 진하게 있는 게 아니라 털 하나 한 올 한 올을 그린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목 뒤까지 이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겨울깃을 더 자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날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귀여운데요. 윗면은 검은색, 아래 배면은 흰색인 고구마가 날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양이 정말 고구마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이 바다새는 날개가 짧아서 비행을 할 때 날개를 더 많이 퍼덕인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놀라운 점은 캐나다부터 동아시아 근처까지 8,000km를 이동하는 북태평양 전체를 횡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새라고 합니다. 그럼 날아서 와요? 그렇죠. 고래로 와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동실동실 떠서 오는 게 아니라 날아서 오냐고요? 네. 당연하죠. 속도가 다르지. 진짜? 근데 잠수도 잘하니까 약간 헤엄도 빨리 찔 수 있다면 약간 나는 거 잘 못해 보이는데 의외네. 그렇죠. 정말 의외지만 근데 뭔가 잠수는 이렇게 나는 느낌이에요. 약간. 뭔가 진짜 쉬엄쉬엄 날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여러모로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낸 다음에 이제 2월에 왕복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하루 4시간, 5시간씩 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다오리는 그 생김새를 말씀드릴 때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 영명이 어시안트 뮬렛인데요. 뒤에 나오는 뮬렛은 이제 울음소리를 모방한 단어이고 어시안트는 이제 약간 단어의 뜻을 보면 고대 옛날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노인들이 입는 숄처럼 이 바다새우리 몸 뒷면이 회색빛을 띠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뭔가 생김새를 더 잘 기억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다시 바다새우리의 생활로 돌아와 보면 이런 바다새우리는 번식기를 제외하고 일생을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새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부화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새끼도 둥지를 떠나서 바다로 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바다새우리 애기 영상을 봤을 때 분명히 얼마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 네, 보송이? 진짜 갓 보송인데 카메라를 보고 놀라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어떡해. 보통 아기 새들은 막 약간 달려가기보다는 막 무서워. 약간 산새 애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날지를 못해. 애들은 약간 성숙한 채로 깨어나는 느낌? 맞아요. 물에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진짜 잘 그럼 임신 기간 동안 더 고생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남의 칠발도, 구굴도에서 번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쯤 뉴스를 보면은 이제 바다 새오리의 번식지가 확인됐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확인도 안 됐다? 아, 그쵸. 뭔가 그런 거군요. 뭔가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뉴스를 봤을 때 이제 2009년도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다 새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 중인 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또한 2016년부터 바다 새오리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바다 새오리는요 3월, 4월경에 집단으로 번식을 하고 무인도에 풀뿌리 밑에 구멍을 파거나 아니면 바위 틈에 한두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뭔가 많이 낳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새끼들을 관심을 쏟는 알의 개수가 적다 보니까 약간 태어나는 개체도 그만큼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뭘 봤는데 네. 과거 1920에서 30년대에는 칠발도에서 수천 쌍이 번식했으나 1979년 조사에서 100쌍 미만으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어요. 이렇게 맞아요. 있네요. 맞아요. 2014년 그거는 뭔가 다시 보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남해안 무인도 조류 서식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약간 업데이트 됐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새오리가 개체수가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종을 좀 지키자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해양보호종으로 지정된 그 즈음의 해에는 기존 번식지에서도 많은 수가 확인이 됐고 그러게. 네. 근데 100쌍 미만으로 줄었다 했는데 2011년에 2,000쌍이 번식하면서 못 찾고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다. 숨겨왔던 다행이네. 좋은 거지 뭐. 그래서 뭔가 바다 새오리를 봤을 때 뭔가 저는 검색하고 되게 놀랐던 건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관심을 쫌쫌다리 계속 가지고 왔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런 바다 새우리 특징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들도 무리를 짓는 편이에요. 바다오리들처럼. 근데 이제 바다오리들은 번식할 때만 무리를 짓지만 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을 무리를 짓는다. 겨울을 보낼 때 무리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바다새우리는 동해안의 전역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10마리, 많게는 수천여 마리가 집단을 이뤄서 10마리에서 수천 마리? 진짜 너무 자기가 심다. 범위가 너무 넓어.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집단으로 멸치의 치어를 먹거나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이런 먹이들을 잠수해서 잡아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무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혼획을 하거나 유료오염이 있을 때 더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해요. 맞아. 근데 바다오리도 네. 그 기름이 되게 대형 사망의 큰 원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갑자기 죽으면 기름 때문이라고. 뭔가 바다에만 사니까 기름을 피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게요. 어쩔 수 뭔가 없지. 더 날아가서 대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런 연구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바다 근처에 사는 매가 무엇을 먹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유류 오염으로 움직일 수 없는 바다 새우리를 먹이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럼 연구는 매도 먹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 바다 새우리를 먹는 게 매에게 또 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약 100에서 200만 마리가 있고요. 일단은 분포 현황을 보시면 사할린, 연해주, 알래스카 남부 등 북태평양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주요 번식지가 캐나다의 섬인데 거기서는 또 이제 아메리카 너구리와 같은 포식자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요. 또 아니면 쥐로 인해서 번식지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서도 바다 새우리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 국립공원에서 쥐를 박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5년간 250만 달러 규모의 Night Birds Returning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이트 벌즈? 얘가 나이트 벌즈인가? 뭔가 바다 새우리를 포함한 누가 나이트 버드인가에 대해. 그리고 가장 최근의 뉴스를 봤을 때 2021년 12월 30일에 바다 새우리 무리가 갈매기들한테 공격당해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슈가 된 이유는 학계에서 이렇게 갈매기의 먹잇감이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어서 진짜? 이슈가 됐다고 해요. 그런 거였어? 네, 그래서 이제 10마리의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3, 4마리 갈매기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그래서 먹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뭔가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굉장히 크기가 작은 새다 보니까 여러 위협에서 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생 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본 적은 없지만 네. 뭔가 바다에 떠있는 둥둥 떠있는 사진을 보면 약간 지켜주고 싶은 생김새를 가지고 생겼다? 그 느낌 아시죠? 너무 작잖아요. 너무 목이 작고 너무 짧아서 그게 너무 취약해 보이는 느낌을 맞아요. 준다. 너무 보실보실해 보이는. 근데 저는 찾아보면서 놀란 게 생각보다 무리가 크다? 약간 그쵸? 근데 얘네들이 약간 보이는 게 없어서 많아. 적은 줄 알았더니만 그치, 그냥 많지. 바다에서 열심히 잘 사는 건 거예요. 진짜로 이게 동해안 선상탐조를 나갔을 때도 쉽게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겨울인데 흔하게 볼 수 있다는 돌의 현황을 보고 정말 놀라버렸습니다. 닿지 않는 곳에 잘 살고 있는 건가 보죠. 뭔가 유료오염이나 혼획으로 피해를 입는 건 뭔가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의 위험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참 모르겠네요. 뭔가 인간에게서 멀어져도 멀리서 결국 그 영향을 받고 있구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뭔가 어쨌든 이 쬐꼬만 새들이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인 일인 것이죠. 그러게요. 오래오래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인한 바다 새우리.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바다오리는 퍼핀입니다. 한국과는 거리가 진짜 먼 새인데요. 이제 먼 바다 새를 떠올리면은 그래도 전 세계인들 중에서 이 새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물론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 꽤 있겠지만 퍼핀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좀 지나치다가 들어본 적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데리고 와봤습니다. 오히려 도감 그 과에 속하는 다른 애들보다 유명해. 오지도 않는 도감이 없어요. 없는데 더 네. 유명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5, 6년 전에 막 그 모바일 브라우저 중에 퍼핀이라는 브라우저 있었던 거 아세요? 네. 당연히 알지. 그래서 그 퍼핀 브라우저 썸네일 그 앱 아이콘 모양도 막 퍼핀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유명해졌나?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걸로 알긴 했어요. 약간 대중에게는 그런 건가 봐. 저는 막 인스타그램 릴스나 막 그런 알고리즘이 저를 새한테 이끌거든요. 그럼 항상 퍼핀이 뭔가 맞아. 그 영상이 엄청 많이 떠요. 그 행동 생김새도 연구나 이런 독특하고 게 왜냐면은 그 새가 등장한 사람들이 멈춰서 한 번쯤 귀여우니까.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퍼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조사를 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새는 전 세계에 새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새는 아틀란틱 퍼핀으로 한국어로는 대서양 퍼핀이라고 불리는 새입니다. 대서양. 몸 길이는 26에서 29cm로 아주 작죠. 너무 작다. 작죠.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45cm인 줄 알았어. 비슷한 일본 상황. 엄청 작죠. 너무 작다. 그쵸. 그리고 생김새가 진짜 독특합니다. 물론 내가 독특하다 말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긴 해요. 왜냐면은 그 새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긴 건데 그치, 독특할 왜냐면 게 그냥 뭐냐. 우리가 약간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특징이 강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이 강하다. 형형색색이다. 형형색색까지 여름지 또 아니야. 형형색색도 막 색깔 막 무지개 색깔은 아니에요. 후투티보단 어. 안 특징이죠.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을 해보자면 흑백의 대조가 강한 몸통과 얼굴과 포인트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부리. 그 다음에 목이 엄청 두꺼워서 목이 거의 없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게 바로 스타일이고. 바다오리과인 맞아요. 그 다음에 짧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펭귄을 약간 찌부했어. 찌부? 펭귄은 좀 그러니까. 길잖아요. 바다오리과가 근데 더 그런 것 바다오리과는 뭔가 펭귄 압축한 느낌이 있습니다. 압축형 펭귄의 등장. 맞아요. 제목 압축형 펭귄의 등장으로. 그래서 퍼핀은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크게 없고 수컷의 크기가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이제 검은색 원숭이 그 테두리가 있고 메인은 좀 하얀색이에요. 근데 눈 주위가 또 독특한데 검은색 눈 주위에 삼각형 모양의 무늬가 있어요.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삼각형 무늬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면 눈이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에 몸통은 등 쪽이 검은색이고 배 쪽은 하얀색입니다. 뭔가 진짜 검은색하고 하얀색밖에 없어요, 몸통에. 아직은 바다오리. 근데 퍼핀의 가장 큰 특징은 부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봐도 퍼핀님을 구분할 수 있는 소중한 부리. 소중 부리. 근데 신기한 거는 옆에서 보면은 넓은 삼각형이라서 두꺼워 보여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정면에서 보면 CD판이에요. 얇다. 그냥 누가 눌러놓은 과자 봉지 먹고 밟으면은 얇아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엄청 부리가 얇아요, 그게. 우와. 뾰족한 너무 거네요, 신기해. 그러면? 부리가 그냥 얇아요. 그니까 근데 뾰족 느낌보다 그냥 이게 눌렸어요. 진짜 부리도 압축됐어. 바다오리구나. 가로로 봤을 때 뾰족. 날이 선 거잖아요. 얇으면. 아니요, 부드러워요. 뭐야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하지? 바다오리구나. 왜냐면 되게 부리가 넓적하고 넓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근데 생각보다 얇아. 너무 날렵한데요? 그냥 너무 얇아서 웃겨요. 그 다음에 부리 앞부분은 주황색을 띠고 있고 안쪽은 회색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그 회색 노란색 부분의 비율 같은 경우 퍼핀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디박.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은 번식기 이전인 봄에 더 진해지고 번식기가 끝나면 털갈이로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부리에 털갈이 하는 게 신기하네. 털도 없는데. 맞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몸에 흰색이 많고 부리가 주황색인 건 번식기의 모습이고 겨울이 되면은 그냥 애가 시꺼멓게 변해요. 다크서클? 그러니까 흰색 부분이 엄청 많았는데 그게 회색으로 어두워지고 부리도 뭔가 개체별로 다르긴 한데 주황색이 아예 안 남아있을 때도 있고 완전 그냥 다른 바다오리처럼 변신해요. 평범 바다오리. 맞아요. 난 평범 그냥 바다오리. 바다오리. 난 다른 진짜. 색깔은 가진 적도 없어. 아. 이런. 그럼 퍼핀은 어디 살까요?
슬프게도 중위도 국가인 한국과는 인연이 매우 멉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서양에 사는데요. 대서양이 넓잖아요, 또. 근데 추운 기온에서 사는 편이라 북대서양에서 목격됩니다. 북대서양. 그래서 퍼핀의 학명 뜻이 북쪽의 남동생이래요. 북쪽의 남동생이야? 북쪽에 사는 그 남동생. 여동생도 있어요? 몰라, 없어요. 남동생? 남동새요? 남동생? 남동새가 뭐예요? 남동에 사는 새. 그래서 퍼핀을 볼 수 있는 국가는 아일랜드, 영국,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노르웨이, 뭐야? 페루제도, 러시아 뭐야? 등이 있습니다. 딱 어떤 너무 느낌인지 추워서 못 감이 가는 오시죠? 나라 같아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는 전 세계의 퍼핀의 60% 정도가 찾아온다고 대박! 합니다. 아이슬란드 가야 할 이유 1위다. 근데 그 아이슬란드 중에도 섬 같은 데 살긴 살아요. 결국 출발도로 가는 그럴 바에 그냥 영국에서 출발해서 섬으로 가는 게 낫다 저 생각해요. 그래, 백값도 비싸겠다. 그래서 바다새이기 때문에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북극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북대서양으로 오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둥지에서 100km 떨어진 지역까지도 사냥을 한다고 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바다오리도 100km 그니까 간까지 포레이징이 굉장히 넓은 느낌? 그러니까 먹을 게 바다오리들이 없는 건지 약간 이런 수상한 잘 날아요. 먹을 게 더 많았으면 덜 갔을 텐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번식기에는 둥지 근처에서 그냥 먹이 사냥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번식기 때 둥지를 만든 데가 엄청 멀리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먼 바다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피는 제가 맨날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보는 게 막 퍼피 막 몇천 마리 막 오라라 날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 보셨구나. 절벽에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번식 때는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평소에도 혼자 사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혼자 살 때는 번식기가 아니니까 먼 바다 막 북극 근처에서 사는데 연구가 어려운 거죠. 혼자 다니기도 하고 너무 멀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연구된 결과를 보면 깃털을 정리하고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구석구석 코팅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혼자서 하는 일이 그거라. 재밌네. 맞아요. 등은 안 닿을 텐데 어떻게 하지? 다 닿지 않을까? 근데 새가 머리가 많이 돌아가잖아요. 유연하잖아. 아, 응. 엉덩이는 안 닿을 것 같아. 물에 적시면서 씻기? 아, 그런 거는 알아서 고민하게 하고. 근데 그러면은 혼자 살 때만 어. 그런 또 초췌한 몰골이랄까 좀 더 검은색이 많은 때를 가지고 있어서 번식기보다 사진 덜 찍혔겠네. 그래서 맞아요. 번식기가 더 유명한가 보다. 거기 또 목격하기 쉬우니까 번식기 어디 오는지 아니까. 이때는 완전 랜덤으로 오늘 나 어디 있어 이렇게 혼자 몰려나. 살 때는? 나 오늘 어디 갈래 이러니까. 그래서 퍼핀을 포함해서 바다오리들이 주로 검은색,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다에서 몸을 숨기는 데 유용한 색깔이래요. 그 물 밑에서 사는 천적들이 이제 아래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 검은색과 하얀색이 파도하고 하늘하고 합쳐져 보이면은 거의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뭔 등푸른 생선도 밑면은 하얀 것이 그렇게 못 밑에서 보게. 봤을 때는 하얘 그냥 보이는 것이 신기해. 좋다. 궁금하다. 어떻게 보일지. 물속에서 퍼핀 바라볼 기회가 있을란가? 없죠. 영상으로 봐야죠. 그럼 퍼핀은 먹이를 어떻게 잡을까요? 주로 먹는 음식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퍼핀이 불이 막 물고기 10마리, 막 멸치 같은 거 잡고 있는 사진 엄청 유명하잖아요. 맨날 막 야생동물 사진전 하면은 퍼핀 이렇게 물고기 한 바가지 있는 거. 그래서 퍼핀은 잠수해서 먹이를 잡습니다. 바다오리처럼 완전 밑에서 아주 날아다녀요. 근데 이제 물고기를 잡고 허공으로 나오면 도둑갈매기 같은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도둑갈매기들하고 막 퍼피는 엄청 싸우더라고요. 알라오리 같은 존재군요. 물딱에게. 도둑갈매기는 아예 전문가예요. 그 분야에. 거기는 이름이 도둑갈매기. 거기 그거밖에 안 해요. 도둑갈매기 뭐. 거기는 직업이에요. 그게. 알라고리는 알라고리는 취미고. 고수가 나오는 알라고리는 할 일이 없으면 하는 거고. 할 일 없으면 하는 거. 밥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요. 알아서. 퍼핀과 관련된 귀여운 TM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퍼핀 병아리 이름은 퍼플링이래요. 귀엽지?
너무 병아리? 귀엽지? 본 적이 없는 퍼플링. 진짜 비슷하게 비슷하다 새우리 애기랑 비슷하게 그냥 시꺼멓게 생겼어. 진짜 새끼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그 웨스트맨 섬이라는 데 찾아오는 퍼핀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등대지기 분이 퍼플링한테 60년 넘게 밴딩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웨스트맨 섬은 전 세계에서 퍼핀이 가장 많이 오는 장소 중 하나고 등대지기 분은 5만 5천 마리의 퍼핀을 포함한 9만 마리의 새들에게 밴딩을 한 기록으로 진짜 많이 했다. 기네스북에 올라갔대요. 진짜 많이 했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5만 마리면은 내가 하루에 한 마리만 한다고 해도 365이잖아요. 그럼 거의. 근데 맨날 갈 수는 없죠. 그거 하루에 10마리. 아니 20년 해도 얼마야? 근데 퍼핀 20년 해도 7천 마리야. 퍼핀 애기한테 밴딩할 때 퍼핀이 안 때려요? 몰라요 그거는. 때릴 것도 같은데. 그니까. 그거 익숙해지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약간 응. 알바트로스처럼 순순한 스타일? 응. 그러니까 순순하거나 아니면 이제 알바트로스 없을 때 새끼를 또 생각해보면 퍼핀 펭귄이랑 흡사한데 펭귄은 익숙해지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익숙해질수록 더 때리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맨날 때리는데 나 오면은? 우리 새끼 건드리네 아. 이렇게 인식이 되면 맨날 건드려. 예전보다 더 때리기나 하지 덜 진짜 때리는 웃겨. 일은 없는. 진짜 귀엽다. 근데 퍼핀도 약간 수상한 거지. 아. 더 때리는 거 있나? 수상하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 그래서 이제 퍼피는 지금 IUCN 목록에서 취약함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게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후에 살고 있잖아요. 1900년대 퍼피는 미국에서 멸종 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사냥을 많이 당했었고 이때 이후로 개체수가 많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사냥당이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취미지 뭐. 에휴.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 온도가 오른 게 퍼핀의 생존에 위협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퍼플링의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연구자가 관찰한 둥지에서는 90%의 퍼핀이 퍼플링을 키우는 걸 실패했다고 합니다. 애기가 죽어요? 키우다? 키우다 죽고. 그리고 왜 죽어? 태어났을 때도 크기가 기존 퍼플링보다 50% 작다고 해요. 덜 먹었나 봐. 그래서 이게 둥지가 플라스틱 먹은 거 아니야? 둥지가 그러게. 막 폭우가 갑자기 시작되니까 가라앉기도 하고 아유. 막 그러면서 천적이 조금 더 쉽게 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도 하고 또 물 온도가 높아져서 부모 새들은 더 차가운 물로 먹이를 잡으러 가는데 그럼 가는 너무 범위가 더 오래 멀어지잖아요. 에너지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퍼핀입니다. 어떻게 얘들아? 먹이를 빨리 바꿔라. 어떻게 바꿔? 그 적응을 해. 그러니까 알아서 좀 적응하기에 너무 세상이 많이 따뜻한 빨리 데서 변하는 조금 거 더 아닐까. 잡아봐봐라. 그러니까 그러긴 너무 하지. 추운 기후에 사는 애들이니까 이게 진짜 그러게.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퍼핀에 많은 관심 가지시길 바라며 또 끝이에요? 퍼핀은 뭔가 전 세계적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많을 거라고 저는 테니까 돈으로 기부하시길 바라며 돈으로 기부는 뭘. 퍼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행동 연구 많은 것 같아. 저는 그런 짤로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디코이를 세워놨는데 디코이니까 이제 다리가 두 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철심 같은 거를 기둥 하나를 탁 박아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퍼핀이 거기 가서 약간 친구인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걔가 한 발로 서 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한 발을 슬쩍 들면서 그 친구를 쳐다보는 그러니까. 짤이 귀여워. 근데 되게 유명했던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똑똑하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맞아요. 뭔가 행동 사회적인. 연구하기 좋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준다? 왜냐면 그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배를 긁는 퍼핀이라는 맞아. 그 기사도 있었던 이유는 똑똑해.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이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생물이다 이런 거짓된 가설이 있잖아요. 네. 이제는 거짓된. 그런데 그게 이제 이제는 침팬지류 오랑우탄인가? 아무튼 그쪽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이용해 개미를 잡았을 때 이게 얼마나 희대의 발전이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럴 리가 없다. 오랑우탄이 그럴 리가 없다. 막 이런 말을 들었는데 퍼핀마저 나뭇가지를 이용해 배를 긁는다? 그거는 희대의 발견인 거죠. 퍼핀이라는 어떤 그치. 조류가 포유류 영장류도 아닌데 조류인데 나뭇가지를 이용해 배를 긁었다. 이건 굉장한 두뇌 싸움에서 굉장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 중에 하나? 그래서 뭔가 행동 연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코이를 보고 발을 드는 행동까지도 가능했던 것이 사실 디코이 끌리긴 하지 그 앞에서 한 발을 들을 생각을 하겠어? 그러니까요.
내가 한 발로 서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얘랑 친구가 되려면 나도 발을 들어볼까? 까지 생각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래? 팬클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니까 조건을 약간 인기가 가졌다고 많을 수밖에 생각합니다. 없는 진짜. 조류랄까? 진짜. 너무 보여준 행동도 많고 연구도 많고. 그리고 약간 이제 겨울깃이죠. 그 무늬가 삼각형 무늬가 약간 너무 아련한 표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게 그 약간 진짜 눈썹이. 시무룩한 듯한 그런 느낌. 맞아요, 진짜 눈이 너무 귀여워. 근데 또 부리를 보면은 부리 그 가생이로 입꼬리 같은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노란색 웃겨. 무늬. 맞아. 웃겨. 신기해. 나비가 있어. 정면에서 보면 부리 그러니까요. 주위에. 부리는 진짜 화려해서 엄청 부피가 커 보이는데 사실 날렵하다는 것까지 그냥 아니 약간 그리고 여름깃은 다시 까매지는 게 또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숯건댕을 이렇게 바른 그러니까. 것처럼 사랑스러운 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팔색조 때도 궁금했지만 새가 그렇게 여러 개체의 먹이를 들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팔색조는 그러니까, 하나를 지렁이를 이렇게 그 하고. 8마리 정도 들고 있는 그 사진에서 지렁이를 놔두고 그 다음 이렇게 집었는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맨 마지막에 8마리 잡으려면 7마리를 놔두고 그 다음 1마리 추가해 이런 방식. 이게 물고 있는 상태에서 물고 차자작 상태에서 추가할 수 있는 적재가 건가? 되는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입안에 7마리인데 약간 뒤로 이렇게 보내고 앞으로 하나 추가 약간 이렇게. 그쵸. 그럼 퍼핀도 근데 물이잖아요. 물 속에서 이제 멸치를 잡으면 멸치가 솔직히 앱만 빠른 게 아닌데 그걸 물 속에서 입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벌려서 멸치를 놨을 때 그 멸치를 추가하기 전에 그 멸치 입에 물고 있던 게 빠져나가면 어떡하냐? 약간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된다. 속성 강의 들어야 돼. 이거 약간 전문 궁금한. 기술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사냥하면서 그러니까 궁금해요. 퍼핀이 어떻게 여러 마리를 물게 한번 되는지. 연구해보세요. 누군가 알고 있지 않을까? 혜연님이 저에게 알게 좀 된다. 연구해보세요. 저에게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찾아보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난 새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욕심이 많다. 기왕이면 댓글부터 네,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우리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